네, 오늘 이제 매번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나씩 소개해드리잖아요. 네. 이번 실험은 그 2018년에 이탈리아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디파트먼트 그 디벨롭먼트 소셜 사이콜로지라고 해서 사이콜로지 디파트먼트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했던 연구 자료인데요. 이제 몇백 명의 환자라고 하긴 그렇죠.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실험인데 보시면은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기분이 더 나쁜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서 그 판단을 자꾸 본인에게나 남들을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디프레션, 우울증이나 걱정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시작도 이제 그 근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판단을 많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그 유인 동기가 되고, 그런 유인 동기가 결국에는 디프레션으로 연결될 거라는 그런 그 논리적 전개에 따라서 논문을 작성을 한 건데, 이런 전제가 맞았죠. 맞아서 이게 논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얘기하면 판단을 우리가 매 순간 내리고 살지만 그 매 순간 내리는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판단을 너무 우리가 맹신하고 스스로 이 판단에 의해서, 이 판단의 근거에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가 좋지는 않다라는 이런 그 실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실험을 찾기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이 난도즈 멘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논문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이제 요거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뭐 잠깐 얘기는 드렸는데 조금 다른 측면인데, 이게 그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지고 그쵸. 집중적으로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논문 제목도 보면, 논문 제목 앞쪽이 The more you judge, the worse you feel. 그러니까 더 많이 판단할수록 더 너의 기분은 더 나빠질 거야 맞아요. 라는 네.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아니, 내가 뭔가를 말하자면 판단이란 건 이겁니다. 저것이 옳다 그르다의 판단인 거예요. 내 관점에서 저건 맞아, 틀려 라고 구분짓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걸 많이 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실험 결과로는 입증이 됐어요. 이거 쭉 보니 실제로 이제 설문에 막 문항들을 쓰고서 이걸 이제 이 사람은 판단을 많이 하나 아닌가를 분류해 난 다음에,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그럼 우울 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해 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어. 근데 판단을 하면 왜 우울해질까?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울감이나 걱정이 더 많아. 왜 그럴까? 이게 자기가 남들이 한 행동도 마찬가지지만, 그쵸.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이건 오늘 잘못했네. 그렇죠. 이건 이렇게 하지 말걸. 이건 틀렸는데. 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나면 머릿속에 이제 그게 계속 남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오늘 또 잘못했구나. 오늘 또 반성하고. 우리 왜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하루하루를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지금도 자기계발서 내용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계속 평가하고 진단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일은 이러지 말아야지, 반성하게 만드는 게 자기계발의 대부분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짓을 계속 반복하면 더 우울해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평가를 계속해요. 그러면 걱정과 불안이 계속 쌓이는 거야. 이게 매일 하나씩 쌓으면 1년이면 365개의 그쵸. 잘못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위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걸 이러면 되나 이러면 안 되나를 계속 생각하고 판단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이러면 될까 안 될까, 나중에 결과가 어떨지에 대한 지금 상황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후회를 하게 될지까지를 놓고서 온갖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죠. 그리고 불안하죠. 내가 또 네. 오늘은 어땠는지, 내일은 어떨 건지, 그 다음 날은 어떨 건지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 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실험적인 결과로 얘기를 좀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그 케이스 중에 그
자기가 온갖 걸 다 판단하는 이 네. 친구, 고등학생 친구, 이 친구가 저는 마음속으로 이러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본인한테도 이러고 있을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명상, 아까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된다고 했었는데, 명상의 기본적인 원리가 평가의 언어를 배제하고 그냥 나의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마음을 챙긴다는 건, 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더 잘해야지, 이건 괜찮아, 내일은 나아질 거야, 이런 식의 그 약을 놓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누구의 평가나 진단 없이, 아, 오늘 나는 뭘 했고, 나의 마음 상태는 어땠고, 나는 이걸 하면서 어떤 걸 느꼈고를 그냥 읽어내는 작업.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마음 챙김으로 중요하다. 그것을 해야지, 오늘은 뭘 잘못했고 내일은 무슨 잘못을 할 수도 있으니 이건 하지 마라, 이걸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마음을 챙기는 기본이다, 명상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 이야기를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렇게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셀프 케어에 대해서 한번 뭐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요번과 연결해서 한번 그럼 다음 주에는 또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 케어라면 네이버에 치면은 이제 그 손톱 손질하고 뭐 이렇게 뭐 아, 예. 화장 바르고 예, 이걸 예, 셀프 예, 케어라고 예, 표현을 예, 하는데 예. 실제로는 해외에서는 이제 셀프 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유명해졌죠. 이게 키워드들이 번아웃되고 뭐 이러면은 본인이 스스로를 챙기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일주일에 1시간은 너가 오롯이 너만을 위해서 써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챙기는 방법, 본인이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케어하고 마인드풀리스처럼 자기가 어떻게 더 명상에 잠겨서 자기가 편안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이제 여러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뭐 사실 그렇습니다. 저 뭐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요. 대표님도 그러실 거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그게 꼭 재해에서 오는 불안이나 위험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살아가는 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대고, 그쵸. 그 위험 안에 놓여 있는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거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여기서 나를 학대할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나 스스로도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면서 나를 위로할 건지는 굉장히 다른 접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채찍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평균적인 어떤 사람들이 놓여서 판단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했을 때 네가 뭔가를 잘못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제3자적 관점처럼 멀리서 3인칭 시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충분히 저는 그냥 가짜 위로가 아니라 저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건 되게 훌륭하게 내가 잘 해냈구나 라고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힘들을 좀,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좀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오늘 순서 모두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